3월 1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넥슨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망 논란 관련 국내 최대 소비자 협의기구인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가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넥슨을 강하게 질타하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넥슨 게임 이용자들은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왕성민 기자가 관련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YMCA 연합회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 모임 등 11개 소비자 단체가 소속된 국내 최대 소비자 협의기구인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가 어제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넥슨의 인기 게임 메이플 스토리에 대해 당첨 확률이 0%인 아이템으로 사실상 소비자들을 기망해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넥슨을 강하게 성토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 없는 넥슨이 주 수입원인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2019년에만 매출 2조 6,588억, 영업이익은 1조 11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냈다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입니다. 협의회는 이에 이를 영업이익률로 환산하면 38%를 넘는데 이는 게임 산업이 속한 정보통신업 영업이익률 6.7%의 5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넥슨의 영업 능력을 꼬집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도박 판정을 받은 확률형 아이템이 국내에서는 자율 규제라는 미명 아래 정보 공개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성행 중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이 불투명한 확률, 그리고 한 번에 희귀 아이템을 얻는 것 때문에 이것을 한번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지출이 되고 또 계속 중독성이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사행성이 우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아마도 다른 유럽 많은 나라에서 도박이라고 판정을 됐고 우리나라 협의회는 이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회에 발의돼 있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 산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게임 업계에서는 아무런 자정 노력 없이 자율 규제만을 주장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에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협의회의 질타입니다. 지금 자율 규제로 되어 있는데 자율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과 같은 사태도 일어났고 또 일부 아이템에 대해서만 그 확률을 공개를 했고요. 게임 산업법에서 확률의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와 아이템의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이 자율 규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런 가운데 이번 넥슨 논란과 관련해 총대를 맨 사람들, 약칭 총대지는 지난 14일 간담회를 열고 넥슨 측의 소통 부재를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넥슨 측의 강원기 메이플 스토리 디렉터나 백호영 기획팀장, 강민혁 커뮤니케이션 본부장 등 책임 있는 인사들이 간담회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모조리 거부당했다는 겁니다. 유저들이 가장 원하는 건 소통 문제인데 그 소통 문제 또한 성명문, 트럭 시위 등으로 많이 피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실망스러운 답변밖에 없었고요. 넥슨이 다음 달 11일 자체적으로 열겠다는 고객 간담회에 대한 비판과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앞서 넥슨은 지난 16일 본인 명의 넥슨 아이디가 있는 고객 누구나 참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최종 참석자는 커뮤니티 인원 3명, 랭킹 기준 7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일단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할 근거나 이유가 부족하고 이번 논란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는 이용자들을 참석하게 해야지 게임 랭킹 기준으로 참석자를 자르는 게 무슨 경우냐는 겁니다. 4월 11일 간담회 참석 기준에 대하여 드릴 말씀인데 4월 11일 간담회는 랭킹 기준으로 7인 그리고 커뮤니티 대표 3인으로 총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랭킹 기준 7인은 넥슨이 최대한 공정한 처벌한 곳에 지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따라서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여서 제 입맛에 맞게 유저를 뽑으려는 시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서 넥슨은 지난 13일 토요일 이렇게 저렇게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인 마비노기 게임 관련 고객 간담회를 열었지만 개선 요청안에 대해 절반 이상은 답변을 하지 않거나 답변을 해도 검토하겠다, 고려하겠다 같은 형식적 대응으로 일관해 이럴 거면 뭐하러 간담회를 열었느냐는 항의와 빈축을 받았습니다.
총대진 측은 이에 더는 넥슨에 기대할 게 없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앞으로는 트럭 시위 등 그동안의 간접적인 압박 대신 직접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트럭 시위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성명문 제출 또한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트럭 시위 또한 2차로 마무리 지었고 이제 앞으로는 법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용자들이 가장 원하는 특정 옵션이 실현될 가능성이 0%인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확률형 아이템을 팔아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보보가 나올 수 없는 큐브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정확하게 세 번째 옵션으로는 그 보스몹에 대한 공격 데미지가 추가가 안 된다는 점을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통 부재 논란 등에 대해 넥슨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한 데 대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간담회 참석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넥슨은 대표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민하였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고객과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서 촉발된 넥슨과 이용자 간의 갈등이 다음 달 11일 넥슨 고객 간담회를 분수령으로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지, 집단 소송 등 확전으로 번질지 게임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네, 이른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사건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이 변호사님, 먼저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 이게 뭔지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네, 한명숙 전 총리가 네. 지금은 사망을 네. 했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이사로부터 네. 9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라는 혐의로 네.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이미 났습니다. 네.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네. 최근에 네. 이제 어떠한 의혹이 불거졌냐면은 네. 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네. 줬다라는 진술을 했던 네.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이사의 이 진술이 네. 사실은 강요된 것이다. 네. 그와 함께 이제 재소자로 있었던 네. 동료 재소자들에게 네. 검찰 수사기관에서 이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라. 네. 이렇게 이제 강요를 해서 조작된 사건이다라는 네. 지금 의혹이 계속 나왔었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검찰의 압박으로 네. 이제 한 전 총리의 불리한 증언을 한 재소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네. 보면은 이제 실제로 인터뷰를 통해서 네. 그러한 어떤 압박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네. 실제로 보면은 검찰에 불려가서 네. 보면은 이제 그 거짓 진술하는 것을 연습도 하고 네. 뭐 잘하면 칭찬받고 잘 못하면은 뭐 욕먹고 네.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네. 지금 그 대검 측에서는 네. 불기소 의견으로 이제 사건을 종결하려고 했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 장관이 제동을 걸고 나선 상황입니다. 박범계 장관이 오늘 출근길에 수사지휘권 발동을 시사했는데 오후에 발동을 했죠. 이 박범계 장관은 네. 이제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네. 이 지금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과 관련해서 네.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그냥 끝낼 것이 아니라 네. 대검 부장회의에서 한번 논의를 해봐라. 네. 그래서 부장회의에서 이 이제 허위 증언을 했다라고 네. 의심되는 그 김아무개의 혐의 유무, 네. 그다음에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 심의를 해라. 네. 이러한 내용이고 구체적으로는 네. 이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서 네. 여기에 그 재소자 김모 씨 혐의 여부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기 위해서 네. 이 기존에 네. 이 사건을 좀 들여다보고 있던 네. 그 한동수 감찰부장, 네. 그다음에 허정수 감찰 3과장, 네. 그리고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에게서 네. 사안 설명을 들어라 일단 부장회에서 네. 듣고 충분히 심의를 해서 네. 이 사건을 기소할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해봐라. 네. 좀 이렇게 좀 수사 지휘를 한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대검 부장 심의에서 뭐 기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검 부장회의에서 네. 이 모해 위증 사건을 들여다보고 네. 이제 일각에서 그런 나왔던 의혹
네. 사실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네. 어떤 그런 의심이 있어 네. 보인다라고 하면 네. 수사를 이제 다시 해서 네. 기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실제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재소자 김모 씨 같은 네. 경우는 공소시효가 다음 주에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검 부장회의에서 신속하게 네. 아마 심의를 열어서 그 공소시효 도과 전에 네. 기소를 하든 불기소 처분을 유지하든 네. 가부간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사건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참 난감한 사건이죠. 네. 이게 지금 나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네. 그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서 네. 무고한 사람을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유죄 판결을 받게 네. 만들고 네. 법원이 거기에 마치 농락을 당한 것 네. 같은 네.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어서 네.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네. 사건을 좀 들여다볼 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대검 부장 심의에서 어떤 결정을 낼지부터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인지 여부를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어느 한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할 정도로 부딪히고 있는데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자세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장 기자, 뭐 로톡이랑 서울변회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얼마 전에 법률방송에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직역수호를 전면에 내걸고 이제 당선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네. 지난달 18일에 직역수호 특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네. 특위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에 대해서 네. 변호사법 위반 행위 중단 협조 요청 공문을 로톡에 보냈습니다. 네. 형식은 협조 요청 공문이긴 하지만 네. 내용은 사실상 로톡 영업을 중단하라는 일종의 통첩 같은 것이었습니다. 네. 김 회장은 앞서 지난해 직역수호 변호사단 상임대표 명의로 네. 이종엽 현 변협회장과 함께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제 관련해서 황규빈 서울변의 공보이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네. 네, 로톡 측에서 이러한 고발 사실을 통지받은 이후에도 자중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들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 회 차원에서 계속 지켜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위법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변의 협조 공문에 대한 로톡 회신이 그제 네. 15일자로 다시 발송이 됐습니다. 네. 서울변회가 로톡의 회신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분석 문서를 이제 작성을 했는데 네. 이제 법률방송이 분석문을 단독 입수한 겁니다. 네. 로톡 회신과 서울변의 반박문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서울변의 공문에 대해서 네. 로톡을 운영하고 있는 로엔컴퍼니는 네. 이제 김본한 대표이사 명의로 서울적 변회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네. 6쪽짜리 회신문을 서울변회에 보내왔습니다. 네. 먼저 변호사법 제34조는 네. 금품을 받고 특정 변호사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 서울변회는 네. 로톡은 미디어상 변호사가 아닌 네. 로톡 자체를 광고하고 있는데 네. 이게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알선, 소개,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로톡은 회신문에서 네. 로톡의 주 서비스는 변호사를 광고하는 것이고 네. 광고에서 광고 주체 및 법률 사무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네. 이제 변호사임을 명확히 표시해서 어떠한 알선, 소개, 유인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서울변회는 다시 분석 네. 자료를 통해서 재반박을 했는데요. 네. 로톡이 자신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오인되도록 광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충분한 사례를 수집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변호사를 찾으려면 네. 로톡을 통하라는 광고를 하고 있는 만큼 변호사 소개, 유인, 알선에 해당한다고 재반박했습니다. 로톡 하면 떠오르는 게 이른바 형량 미리 보기 서비스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뭐 어떤 공방이 오고 갔나요? 네, 일단 변호사법 제109조는 네.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그런 행위를 알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변회는 로톡의 이러한 형량 미리 보기 서비스에 대해서 네. 이제 변호사법 제109조가 금지하는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 사무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로톡은 이제 형량 예측 서비스는 네. 형사 판결문 40만 건을 기반으로 한 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이제 형량 통계 데이터 제공 서비스라면서 네. 이런 통계 정보의 제공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아니고 네. 변호사가 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아닌 만큼 네.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변회는 뭐 이에 대해 뭐라고 재반박을 했나요?
네, 서울변에는 네. 로톡은 객관적인 형량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 바 네. 로톡이 제공하는 게 단순 통계 자료라면 네. 이는 허위 과장 광고로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되고 네. 실제 개별 사건 형량을 실효적으로 예측하는 시스템이라면 네. 이제 법률 서비스에 해당하는 만큼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투투랙으로 지적을 네. 했습니다. 비변호사인 로톡이 일반인에게 형량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건 네. 이제 위법하다고 이제 서울변에는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그밖에 변호사법 제112조 사망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로톡은 네. 관련 법률을 지켜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주체는 변호사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고요. 네. 서울변에는 로톡이 지적하는 바에 대해 이제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논점 일탈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재반박하는 듯 네.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말한 대로 양측 공방이 치열한데 앞으로 그럼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건가요? 네, 또 다른 서울변의 관계자는 네. 로톡 회신문을 받았지만 네.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일 뿐 이제 서울회가 문제 삼았던 부분이 해소되는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서 네. 향후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절차에 따라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건데요. 네. 로톡 측 입장이나 반응은 나온 게 있나요? 법률방송의 관련 질의에 대해서 로톡 측은 네. 서울변회에서 저희 회신 공문 내용이 어떻게 논점 이탈됐는지 얘기를 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네.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제 전반적으로 논점 이탈이라고 하는데 아직 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네. 의견을 밝히는데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이제 로톡 측의 답변인데요. 네. 양측이 사생 결단을 하고 있는데 좀 결과와 과정을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LH 직원들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해당 직원들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 처분을 위한 특별조사에 들어갑니다. 최창원 국무 1차장은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어떤 부당이득도 얻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H 직원들 땅 투기 논란에 대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안 입고 오면 이직하든지라는 조롱성 글을 올린 LH 직원을 찾아내기 위해 경찰이 LH 본사와 해당 사이트 운영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LH는 해당 글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혜 씨의 공연장을 쫓아다니고 수백 개의 악플을 다는 등 배다혜 씨를 스토킹한 20대 남성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상을 무너뜨리는 스토킹은 죄책이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3월 1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